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 프레임과 구조 바닥의 주석 태그 작성입니다. 구조 프레임 유형에 맞게 구조 프레임 모델링을 하고 부호명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구조 바닥을 유형별로 모델링하고 구조 바닥 부호명을 기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의 부호명 차이를 확인합니다. 경험적으로 부호명별로 유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나 검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을 단순화하고 유형별 색상 재질을 지정해 구분하고 관리가 편리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프레임 모델링 작성입니다. 많은 유형의 구조 프레임을 크기별로 단순 유형화, 색상 재질 지정해 구분했습니다. 링크 캐드 도면을 확인하면서 직관적으로 구조 프레임 부호명을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방식과는 좀 다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조 프레임을 크기별로 구분합니다. 공통되는 크기 400, 700, 400, 800, 500, 800, 400, 1000, 500, 700에서 800 각 크기별로 유형 단순화 색상 구분합니다. 다음 순서로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구조 프레임 주석 작성 시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구조 바닥 주석 작성 시 유형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다량의 구조 프레임은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구조 바닥은 유형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언제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특성창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이고 유형 매개 변수는 유형 편집, 유형 특성창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구조 프레임 작성과 재질 지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유형 400, 700 유형으로 프레임 설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타일뷰 모아보기를 합니다. 프레임을 특성창에 유형 편집을 클릭해 유형의 이름 변경하고 프레임 깊이 변경도 합니다. 임의의 구조 프레임을 선택, 우클릭, 메뉴에서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을 클릭해 모든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기존 재질을 복제해 편집해 프레임 재질을 지정합니다. 400, 700 이름의 재질, 색상은 노란색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노란색 구조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존 재질을 복제해서 400, 800 유형을 만듭니다. 추가 프레임은 기존 프레임을 복사 배치하고 구조 프레임을 선택해 유형 편집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듭니다. 크기는 500, 800입니다. 새 유형의 재질 지정을 합니다. 기존 재질을 복제해서 500, 800으로 변경합니다. 변경된 재질을 확인합니다. X5열 구조 프레임을 X6열 복사하고 연장 자르기에서 길이 조정합니다. X6열 구조 프레임 크기를 확인합니다. 복사한 X6열 구조 프레임 유형 신설을 확인합니다. 특성창 유형 편집해 400, 1000 유형을 신설합니다. 재질 편집해 신설합니다. 변경된 구조 프레임 유형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캔틸레버 프레임 선택해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을 클릭해 유형 신설을 합니다. 유형은 507에서 800으로 기입 치수 500, 800으로 변경해 유형 지정합니다. 특성창 재질 편집해 재질 지정합니다. 재질색은 하늘색입니다. 변경된 구조 프레임 재질을 확인합니다.
선택된 구조 프레임의 유형을 지정, 재질 지정도 합니다. 구조 프레임 확인합니다. 하늘색 캔틸레버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기존의 유형은 구조 계산서 부재별로 만들어 사용한 것과 달리 크기 유형별로 단순화했습니다. 이제 구조 프레임 태그 지정을 합니다. 태그 지정은 카테고리별 태그와 모든 항목 태그가 있습니다. 그중 모든 항목 태그를 클릭해 한 번에 구조 프레임 태그 지정을 합니다. 프레임 태그를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유형 확인합니다. 프레임 태그를 쓰려면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과 내부 매개 변수들을 확인합니다. 패밀리 편집을 합니다. 패밀리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 패밀리 구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문자 레이블을 선택해 유형을 확인합니다. 매개 변수는 유형 이름입니다. 유형 이름 값이 프레임 태그에 나타납니다.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서 다음 프레임을 선택, 패밀리 특성창에 ID 데이터 그룹 매개 변수 마크를 확인합니다. CAD 도면에서 표시할 프레임 유형 EG10A를 확인합니다. 프레임 특성창 마크 매개 변수 값에 EG10A 값을 기입합니다. 이제 프레임 태그 선택, 패밀리 편집에 나타나는 레이블 유형을 변경합니다. 이제 레이블을 선택하고 유형 이름은 제외하고 매개 변수 기입했던 마크 매개 변수를 등록합니다. 접두어에는 2로 지정합니다. 매번 2를 기입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층별 프레임 태그를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로딩 후 닫기를 클릭해 변경된 프레임 태그를 확인합니다. 패밀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로딩합니다. 로딩된 프레임 태그는 프레임 태그를 선택, 특성창에서 유형 변경을 해주어야 변경됩니다. 변경했던 프레임 유형이 명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프레임 선택, 특성창 마크 값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구조 프레임 태그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임의의 태그를 선택하고 같은 유형의 태그 패밀리를 모두 선택 후 유형 변경을 합니다. 레이블 값이 명기되지 않고 빈 네모 상자만 나타납니다. 마크 매개 변수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 기입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기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CAD 도면 프레임 부호명을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이 CG1 프레임 태그를 지정, 물음표를 클릭 CG1 값을 기입합니다. 별도 유형창에서 기입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유형 매개 변수가 아닌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CAD 링크 파일을 참조해 프레임 유형명을 차례대로 기입해 나갑니다. 중복 명칭을 기입 시 경고창이 뜹니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이니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프레임 태그를 선택, 레이블 매개 변수를 클릭해 구조 프레임 부호명 지정 완료합니다. 기존 방식은 특성창에 유형 편집창 매개 변수 값을 기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CAD 링크에서 확인, 변경하는 것이 편리한 듯 합니다. 작업 중 누락된 프레임을 변경하고 프레임의 레이블 지정을 합니다. 캔틸레버 프레임을 선택해 프레임 레이블 지정을 합니다. (1차) 완성된 구조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잠시 CAD 링크 가시성을 꺼서 확인을 합니다.
새로 구조 프레임 레이블 지정이 누락되었습니다. 잠시 모델 가시성을 은선으로 변경해서 구조 평면도를 확인합니다. 도면은 은선으로 모델 표시 가시성으로 지정합니다. 다시 2층 캐드링크 가시성을 켜서 새로 구조 프레임 태그 레이블 지정을 합니다. 나머지 지정 영상은 생략합니다. 새로 구조 프레임 레이블 값 지정이 완료되면 캐드링크 가시성 끄고 확인합니다. 완성된 구조 평면과 3D 모델링 뷰 창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구조 프레임 태그 선택, 패밀리 편집을 클릭해 부호 변경을 합니다. 먼저 중앙에 수직 참조선을 스케치하고 우측으로 복사합니다. 좌측으로 대칭 복사를 합니다. 참조선까지 연장 자르기에서 선을 조정합니다. 다음 선 클릭 2.12를 클릭해 좌우 양끝에 반원을 스케치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로딩 후 닫기를 클릭해 구조 평면도 뷰창에 구조 프레임 태그 부호를 확인합니다. 알맞게 구조 프레임 태그의 부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바닥 모델링과 태그입니다. 이번 과정은 구조 바닥입니다. 범례창에서 슬라브 다운 레벨을 확인합니다. 이전 구조 바닥 모델링은 슬라브 다운 -30으로 모델링 했습니다. 추가하여 구조 바닥 슬라브 -60, -100, -160 구조 바닥을 모델링합니다. 구조 탭 구조 바닥을 클릭해 스케치를 직사각형 툴로 간단하게 생성합니다. 유형을 S1로 변경 후 슬라브 다운 -60으로 변경합니다. 추가하여 두 개의 구조 바닥을 생성하고 레벨 값 -100, -160으로 각각 변경합니다. 유형별 구조 바닥 설정 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뷰 템플릿으로 구조 평면을 지정, 필터 편집을 클릭해 레벨 지정을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편집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카테고리는 바닥 체크, 필터 규칙은 바닥 확인,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를 선택합니다. 같음 확인, 옆 롤 화살표 클릭해 메뉴에서 -30을 지정합니다. 복제를 클릭해 필터를 신설합니다. 복제가 빠른 듯합니다. 이름 바꾸기 하여 신설 필터를 확인합니다. 이제 만든 필터를 선택, 복제해서 3개의 필터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복제한 필터를 각각 선택하고 이름 바꾸고, 각 필터별로 레벨을 변경해 지정해서 4개의 필터 추가를 마칩니다. 이제 새로 추가한 필터 레벨 -30, -60, -100, -160 필터를 모두 선택하고 필터 추가를 합니다. 각 레벨 패턴 재지정을 클릭해 패턴을 지정합니다.
색상과 패턴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60 레벨 패턴 재지정을 합니다. 색상은 청색, 패턴은 대각선 교차 해치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100 레벨을 패턴 재지정합니다. 색상은 녹색, 패턴은 교차 해치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160 레벨 패턴 재지정을 합니다. 색상은 빨간색, 패턴은 콘크리트를 지정합니다. 필터 지정이 끝났으면 확인을 클릭하고 뷰 템플릿 지정을 완료하고 확인을 합니다. 각 레벨별 패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화면 표시를 은선으로 변경합니다. 전경 패턴이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 캐드링크를 참조해 미리 신설한 구조 바닥을 편집해 설치합니다. 화장실에 -60 레벨 구조 바닥을 이동 배치합니다. 대략 배치 후 경계 편집해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바닥 스케치선을 복사해 겹쳐진 기존 바닥에서 제외시킵니다. 기존 -30 레벨 구조 바닥 선택. 경계 편집 상태에서 붙여쓰기 내에 선택한 레벨의 정렬 2층을 지정해 스케치선 복사합니다. 붙여진 스케치선 확인, 겹치는 부분을 편집, 제외하여 -30 레벨 구조 바닥 스케치를 변경, 완성합니다. 편집 시 이 부호는 스케치선 존재하도록 편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은 캐드링크 파일을 참조해 스케치선의 세부 위치 조정을 마칩니다. 다음은 기존 -100 레벨 구조 바닥 선택, 경계 편집해 스케치선을 이동해 -100 레벨 구조 바닥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기존 -160 레벨 구조 바닥을 선택, 경계 편집해 스케치선을 이동해 -160 구조 바닥을 완성합니다. 추가 돌출 영역은 선택 툴을 이용해 추가를 하고 구조 바닥을 완성합니다. 2층 캐드링크 파일의 가시성을 끄고 2층 구조 바닥을 확인합니다. 바닥이 겹쳐진 곳 은선이 보이는 부분은 슬라브 스케치 편집을 합니다. 구조 바닥 슬라브 완성되었습니다. 구조 바닥 스팬 방향을 선택해 나머지 구조 바닥에 복사해 구조 평면도 구조 바닥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스팬 방향의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은 구조 바닥 슬라브 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바닥 슬라브 주석 태그 작성입니다. 구조바닥 슬라브 주석 태그는 기본 주석 태그에 없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성했던 슬라브 태그를 로딩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잠시 확인합니다. 패밀리 트리를 확인합니다. 구조 프레임 태그는 있지만 구조 바닥 슬라브 태그는 없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패밀리 활용 방법 소개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서 슬라브 태그 선택, 패밀리 편집합니다. 설명란에 링크 명기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패밀리 작성창에서 패밀리 로딩 후 닫기 하여 신설 프로젝트에 패밀리에 로딩 후 닫기를 합니다. 2층 구조 평면도 뷰창에서 구조 바닥에 커서를 대면 슬라브 주석 태그가 나타나고 클릭해 태그 지정을 합니다. 슬라브 태그 선택, 패밀리 편집해 확인합니다. 레이블 매개 변수는 유형 주석 매개 변수입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슬라브를 선택해 유형 특성 창을 확인합니다. 유형 편집 창에서 유형 마크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유형 주석 값에 ES1을 기입합니다. 주석 태그 값에 ES1을 확인합니다. 구조 바닥 슬라브 주석 태그 선택해 위치를 조정합니다. 다음 ES2 슬라브 편집을 해서 X3열까지 슬라브 스케치 선을 변경, 조정합니다. 다시 구조 바닥을 ES1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구조 슬라브를 신설합니다. 구조 바닥이 같은 레벨이어도 유형이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설 구조 바닥은 ES2 유형 주석 값은 ES1을 기입 후 직사각형 툴로 스케치해서 구조 바닥 신설을 마칩니다. 구조 바닥 레벨을 -30으로 변경합니다. ES1 구조 바닥 태그 작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별 태그를 클릭해 구조 바닥 태그를 지정합니다. 다른 유형의 구조 바닥 태그를 확인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레벨이 다른 구조 바닥에 태그 지정을 합니다. 같은 레벨이지만 유형이 다른 구조 슬라브는 구분해 작성을 하고 주석 태그를 합니다. 새롭게 구조 바닥 작성을 합니다. 구조 바닥 레벨을 -160으로 변경을 합니다. 구조 바닥을 클릭하고 유형이 S2로 변경합니다. 다시 모델 화면 표시를 은선으로 표기하고 슬라브 주석 태그를 선택해 주석 태그를 복사해 배치합니다. 프레임 사이에 슬라브 태그를 배치하여 구조 바닥 슬라브 태그 마무리를 합니다. 구조 바닥 스팬을 선택해 구조 바닥 스팬 유형 1방향, 2방향을 변경합니다. 완성된 도면을 확인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